2019 대한민국의 에너지, 경마계의 에너지, 개과천선의 안방마님 은별이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 주에 부득이한 스케줄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웠는데 역시나 저 기다리셨죠? 응? 아니라고요? 저번 주에 그 개건 MC 미희 양이 너무 잘해줘서 미희 양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미희 양이 가끔씩 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미희 양 기다리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오늘은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활기차게 이렇게 일요 경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야간 경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저와 스티븐 위원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울 11개 경주와 부산 6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출전 두수는 전주와 비슷하게 빡빡한 느낌은 아니지만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주 경마 주간은 상당히 어려운 주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 흐름은 8월 마지막 주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스티븐 위원은 오늘도 각오를 다지고 왔다고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돼요. 남이희는 잊어버려. 좋은 별이 왔잖아. 자, 개과천선 시작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일요경마 은별이가 궁금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1개 경주와 부산 교차 6개 경주가 준비된 가운데 스티븐 위원은 오늘은 어떤 준비로 찾아왔을지 일요경마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처 풀어드리지 못한 부산 교차 경주는 스티븐 위원의 텍스트 예상평을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응이 시큰둥. 아니요. 2주 만에 와서 그런가? 시큰둥. 아니요. 저번 주에 딴 여자 봤다고 시큰둥 해가지고. 머리가 본인 네. 머리 맞으시죠? 아, 네. 또 가발 같아? 아, 맨날 가발 같다고 머리숱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요. 네. 머리숱이 풍성합니다. 여성들은 진짜 머리 스타일의 작은 변화가 정말 얼굴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분위기를 정말 바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안 든다는 거야? 농부 같아요, 농부. 아, 농부. 아, 농부예요. 예. 네. 아! 곡괭이 들고. 아, 네, 됐습니다. 왜 섹시한 농부 괜찮잖아. 뭐 재밌어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저는 웃으면 안 돼. 쌀캐입니다. 웃으면 안 돼요, 진짜. 벼농사를 지어요. 네, 제 뭘로- 꿈입니다. 네, 좋죠. 요즘에 귀농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근데. 네. 그렇죠. 부지런해야죠. 맞아요. 네. 전 안 될 것 같아요. 자, 자, 그런 의미에서 전 이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농부님은 안 되니까. 자, 7경주 1600m 2등급입니다. 모두 8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미어도 다시 한번 그 녀석을 놓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누굴까? 6번 흥복드림이에요. 네. 직전에 이제 흥복드림에 대한 너무 자신이 있었는데 사전 인기도에서는 인기 4위였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인기 1위까지 등극을 하면서 많은 팬들, 경마 팬들이 흥복드림을 놓고 배팅을 하셨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5차, 6차. 6차.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경주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6차 조금 심한데요. 1위를 팔렸는데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흔히 말해서 이런 게 개바람 부럽다고 하죠. 개바람 부럽다고, 바람 불었다고 하는데요. 직전에 좀 아쉬움을 이번에는 좀 만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훈련 상태라든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이준철 기수 이제 48조의 기둥이거든요. 네. 그 기둥의 역할을 이번에는 충분히 좀 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네. 직전에는 이제 승급전이었고 2등급하고 첫 맞짱이었다라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두 번째 도전에 이 단촐한 편성 그리고 경주거리까지 내려서 16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이 반대로 이제 5번 청담진이를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 네, 청담진이도 사실 여기서는 인기 1, 2위로 팔려줘야 되는 마필인데요. 그 정도로 이제 최근에 1400과 1200m에서 워낙에 좀 강점을 보였고 이번에 승급전인데 지금 8주 만에 나오죠. 얘도 이제 질병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 질병이 이 8주의 경주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진 부분이다. 즉 불안성을 너무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5번 청담진이를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는 조금 의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6번 흥복드림을 조금 더 세게 보자라고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청담진이는 흥복드림하고 약간 아울러서 같이 좀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저는 이번엔 현장에서 좀, 말이 네. 막 빛이 나면서 네. 막 진짜 막 아우라가 막 펼쳐지면서 말이 막 예시장에서 막 탕탕 튀어다니지 않으면은 네. 걷어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7경주에서는 6번 마필 흥복드림을 충마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좀 기대를 해도 좋다라는 말씀이시고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인기 많은 우리 청담진이 5번 마필은 조금 현장에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네요. 1번 스페셜 스톤이라든지 3번 원더풀 네. 챔피언 이런 애들이 괜찮아요. 아니 진짜 2등급이라 그런지 유명한 아이들이네요 다. 뭐, 다 잘하는. 뭐 배팅 좀 해봤나 보는데. 응? 아니죠. 제가 이 코너에서 1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면서 바로 습득한 겁니다. 네. 똑똑하시네. 네, 이름이 딱 들어와요. 원더풀 챔피언, 청담진이. 이런 애들은 뭐 맨날 자주 언급하셨던 청담동 마필이잖아요. 자주 가셔서 그런 건 아니고.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받아주더라고요. 어디서? 네, 클럽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나이트를 가야 될 나이인가 봐요. 친척이 그랬어야지. 뭐 진작이에요. 23살이 무슨 요즘 23살도 클럽에서 안 받아주더라고요. 네, 나이를 21살만 됐어도. 저기 괜찮은데 소개시켜드려요. 저기 호박 나이트라고. 호박 나이트요? 이름부터 구린데? 저기 충청도 쪽에 그게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호박 나이트. 이름 구려요, 싫어요. 나는 청담진이 좋아하지만 어쨌든 자 7경주에서는 6번 마필 흥복드림 추천해 주셨고 거기에 네.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마필들은 1번 스페셜 스톤이나 3번 원더풀 챔피언인데 뭐 현장에서 좀 더 보시고 결정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현장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다음은 8경주입니다. 1600m 또 2등급이에요. 오늘 짱짱한 애들 막 나오네. 2등급이고요. 또 8마리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네, 액면상 기록을 본다라면 최근 3연타를 때려주다가 어찌됐건 3연타 입상을 해주다가 직전에 잡바이가 된 1번 다크 플레이어가 임기원에서 이번에는 뭐 문세영 기술 안장 교체 모든 사용과 조건 자체가 가장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선행 주로기도 하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이기도 하고 그래서 1번 다크 플레이어가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겁니다. 네. 물론 안 되는 말은 아니죠. 정계 좋고 노련한 문세영 기수 특히 이제 2등급, 1등급에서는요. 문세영 기수가 상금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우승 상금이 6,200만 원이잖아요. 네. 정말 틀리게 타요. 아 그래요? 정말 열심히 탄다라는 거죠. 네. 매 경주 열심히 타주지만 네. 그래도 이제 상위군 갈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타주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개 2.1 1번 다크 플레이어 무시를 못하는 전력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7번 이겨주마를 놓고 갑니다. 네. 7견 이겨주마 마명대로 이번에는 충분히 좀 이겨줄 수가 있는 그러한 기본 전력을 지니고 있고요. 직전에도 인기 7위였는데 여러분께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뭐 적중에는 실패를 했어요. 7번 이겨주마 직전보다는 2번이 더 강력한 마필 상태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박우릉 기수가 지난주에 이제 부산에 뭐 대상 경주에서 내려갔는데 뭐 경비만 쓰고 올라왔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경기만 쓰고. 네, 왜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부산에서 네, 공연하셨잖아요. 저 대상경주 네. KNN배 네. 대상경주였잖아요. 네. 그때 제가 부산에 있었어요. 그 경주에 박으론 교수님 출전했나요? 네, 그 네. 16번 타고 네. 16번이 아니죠. 10번 기억이 타고 안 나요. 네. 10번 타고 출전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경비만 쓰셨네. 이분.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부산 거기 경마장 멀죠. 네, 김해 쪽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갔는데 알아보시는 분 계셨을 것 같아요, 저. 근데 아는 척은 안 하시더라고요. 아는 척 하셔도 됐는데. 네. 다음에 보시면 아는 척 해주세요. 어쨌든 뭐 지난주에 이제 부산 경마장에 행사를 네. 저희 또 세컨드라는 그룹명으로 다녀오셨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걔구나 이러실 거예요. 멤버들이 되게 짱짱해요. 네. 멤버분들이 되게 멋있고 네, 세컨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부산 화이팅!
자 어쨌든 부산 얘기하다 지금 박우른 기수님 얘기하다 지금 부산 박우른 KNM배 대상 경주. 이번에 이제 7번 이겨주마, 네. 7번 이겨주마를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자. 박우른 기수 이제 경비는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 2등을 좀 다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이제 1번, 7번, 8번 요 3파전으로 팔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7번 이겨주마를 중심에 놓고 배팅 공략을 하신다라면 뭐 지지 않는 막건들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우른 기수님이 부산 갔다 오셔서 시차 적응이 좀 안 되셨나 봐요. 박우른 기수 좀 아세요? 모르죠. 네,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잘 못했나 봐요. 시차 자, 적응. 어쨌든 이번에는 시차 적응 이겨내시고 3, 서울 4일도 경기니까. 잠 안 자고 잘 놀아요. 3, 4일도 잠 안 자고. 아 그래요? 잘 아시네요. 저야 뭐 모르는 기수가 있겠습니까? 다 네. 옛날 때 어렸을 때 다 그냥 시차 적응이라고 하세요. 왜냐면 네. 이번에는 이겨주만 타고 이겨줘야 되니까 이번에는 시차 적응을 극복하고 서울 경주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차 적응이 제가 알고 있는 시차 적응 맞죠? 몰라요. 자 일단 8경주에선 7번 마필 이겨주마가 이번에 이겨주는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1번 마필 다크 플레이어 그리고 8번? 8번 7번, 1번으로 가자 강단 있게. 그래요? 딱 두 마리만 가자고. 그래 헷갈려. 헷갈리니까 자 7번 이겨주마 그리고 그 다음에 1번 마필 다크 플레이어까지 문세영 교수님이요. 근데 제가 농담 삼아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들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진심이에요. 지금 뭐 은별량이 있어서 살짝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정말 이 분석을 통해서 냉철하게 판단한 겁니다. 이 8번 썬더블레이드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7번 이겨주마에 정계종 1번 다크 플레이어 요 두 마필이면 뭐 충분하지 않겠느냐. 네. 여기서 뭐 8번까지 받쳐간다라면 뭐 적중이야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환수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뭐 7번, 1번에 뭐 한방 맞건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아니 가볍게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가볍지 않으니까 가볍게 들리지 않아요. 제가 좀 웃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요, 뭐 무거워 보여요. 그냥 보기만 해도 무거워 보이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셔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볍게 느끼시지 않을 겁니다. 몇 킬로시라고요? 저 이제 92kg요. 빠졌네. 좀 빠졌네요. 좀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좀 무거운 걸 지키셔야 돼요. 네. 오케이. 구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거운 남자 스티븐 유영과 함께하는 개괄 천선 구경주입니다. 1200m 국산 오픈입니다. 모두 9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PDF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 은별량이 이건 이제 캐치를 못할 수 있어요. 이번 경주는 네. 자세히 보면 이제 2세 마필들이 모두 다 2세 마필들. 2세, 2세, 2살. 특별 애기들이네. 경주고, 애기들이고 이제 근데 상금이 커요. 그렇지, 특별 경주니까. 아. 2세 마필들, 네. 조기 출전마, 특별 경주, 육성 심사 합격. 육성 심사 합격. 이제 요런 이제 타이틀이 있으면 이제 특별 경주로 선정을 하면서 마사회에서 네. 이런 이제 마주님들에게 좋은 마필들 네. 많이 이제 구입을 해라라는 이제 의미하에서 이제 특별 경주가 설립이 되는 거죠. 네. 흔히 말해서 이제 꼬시는 거예요. 삐끼 하는 거예요. 삐끼. 해야죠. 그거는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좋습니다.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네, 집어쳐요. 집어치우고 이제 마필의 능력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럼요. 저는요, 컨디션 위주로 본다라면 10번 최강 팀이 충분합니다. 컨디션 위주, 그러니까 8번, 훈련 상태. 8번? 8번 네, 최강 컨디션을 팀. 보면. 컨디션 위주로 보면. 말의 컨디션이죠. 기수님 제외하고. 그렇죠. 마필의 이제 훈련 상태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근데 마필 상태도 이상이 없고 최근 띵걸음을 본다면 5번 롤러 블레이드가 가장 좀 안정감 있까 믿음감이 스럽고요. 네. 다소 7번이 정문 서미트는 인기권에 살짝 좀 밀려져 있어요. 물론 액면상 기록은 직전에 1분 13초대로 1200m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눈에 좀 세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주로 자체가 불량 주로였고요. 주로 자체가 불량 주로였다는 건 1초에서 한 2초, 많게는 4초까지는 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품이 좀 낀 기록이기 때문에 7번 정문 서미트를 좀 약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릴 땐 요 세 마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7번 정문 서미트도 제가 봤을 때는 훈련 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아무리
불량주로 했어도 후차권과 10마신, 13마신 차 정말 괴력 같은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과연 초반에 5번 롤러 블레이드와 7번 정문 서미트 초반에 누가 먼저 선두권의 자리를 잡느냐가 포인트가 될 텐데요. 네. 오히려 5번 롤러 블레이드보다는 7번 정문 서미트가 외곽에 있기 때문에 빠른 순발력을 동원해서 외곽에서 감고 넘어가는 요 자리 선별이 훨씬 더 좀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을 돌 수 있는 불안성은 있습니다만 이미 뭐 1200m라는 경주거리를 소화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정문 서미트 요 녀석도 결코 무시를 해서는 안 된다. 네. 5번, 7번, 8번 요 세 두를 여러분께 갖다 바치겠습니다. 네, 구경주 만만치 않은 경주죠. 육성 심사 합격 조기 출전마 특별 경주입니다. 네, 거기에 일단은 5번 롤러블레이드, 7번 정문 서미트, 8번 최강팀 이렇게 강한 마필, 세 마필을 추천을 해주셨고요. 일단 뭐 자세한 건 사실 또 일요일 날 현장에서 또 현장 ARS라던가 그다음 문자 서비스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 상황 봐서 정확하게 스티븐 위원의 목소리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네? 뭐가요? 네? 딴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왜? 미인 생각해? 네? 저번 주 남이 생각하냐고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쉬워요? 뭐가 아쉬워요? 네, 여러분들은 저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구경주에서는 5번, 7번 스티븐 연 필요 없어. 5번, 7번, 8번 마필 추천해 주셨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7, 8 구경주 은별이가 궁금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추천 경주와 승부 경주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저는 마지막에 엔딩 때 또 나와서 짜잔 나와서 또 예쁘게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위원. 네, 제가 주중에 뭐 진짜 이 골방에 틀에 박혀서 공부만 하고 분석만 하고 조교장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괴로웠는데 네. 오늘 은별양 이렇게 보니까 웃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네요. 네. 어찌됐건 결과로서 평가를 받는 예상업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여러분께 남다른 각오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탕 할 때 됐잖아요. 한탕. 네, 한탕. 자. 아니 진짜 언어 선택이 네. 되게 진짜 내 스타일인 거예요. 한탕이라는. 늘었죠? 네. 다 스티븐 위원한테 배운 거예요. 한탕 합시다. 그래 한탕. 방송하면서. 한탕해요. 오늘 한탕 갑시다. 한탕 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같이 해요, 그럼 한탕. 채널 고정! 네, 일요 경마 먹을 게 많습니다. 먹을 때 한번 제대로 찍어 오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아쉬웠던 거 일요 경마 일찍들 나오셔서 챙겨갈 거 챙겨 가십시오. 오늘이 이제 승부처는요. 승부처를 먼저 공지를 해드릴게요. 뭐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합니다. 요건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는 3경주, 5경주, 10경주, 서울에서 3, 5, 10 요 세 개의 경주 정말 자신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실어 보고 싶고요. 부산에서는 5라운드 특별 경주인데 10마 경주예요. 요건 내용도 좋고 승부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부산 5경주 메인 승부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의 추천 경주는요. 2경주, 4경주, 6경주, 246 요 세 개의 경주 마번을 시원하게 아주 그냥 오픈해 드릴 거고요. 부산 교차 2라운드 역시 빵빵합니다. 내용 여러분들이 꼭 챙겨 가십시오. 자, 준비한 대로 서울 2라운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0m입니다. 국내선 5등급 핸디캡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현장 주로 상태를 한 번 더 체크를 하자. 현장 주로 상태를. 그렇다면 이제 2번 이 탱고 타임을 중심에 놓고 갈 건지 아니면 외곽에 있는 10번 이 블루 대자연을 중심에 놓고 갈 건지 고민을 하자라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이번에 이 탱고 타임이란 마필은 이 데뷔전에 선행을 나서면서 1분 02초 이때로 역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비록 승급전인데 인코스를 부여받았습니다. 말 상태는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주로가 가볍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2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맞아요. 하지만 현장 주로가 가볍지 않다. 일반 주로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외곽에 있는 10번 블루 대자연을 놓고 가는 게 맞다.
직전에도 11번 게이트였습니다. 조제로가 이제 외곽에서 조금 서둘러줬죠. 그러면서 1200m에서도 어찌됐건 간에 버텨줬는데 이번에 1000m입니다. 외곽 게이트가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곽에서 감고 넘어간다. 선두권에 감고 나오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 말은 확실하게 지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들여놓은 모습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스티븐이 직접 관찰을 했고 실전에서도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는 녀석이다. 여기에 거리까지 줄였기 때문에 10번 블루 디자인을 세게 봅니다. 냄새가 나는 마필은 분명히 있습니다. 3번 거몽도 비록 승급전인데 30주 만에 나오는데요. 기본기는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과연 공백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의문인데 현장에서 27조권은 좀 바람이 분다라면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셔야 되고요. 바람이 안 분다라면 조금 쉬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됐거나 방송이니까 추천을 드리는데 현장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따로 언급을 드릴 겁니다. 3번 거몽 마음 같아서는 과감하게 걷어내고 싶은데 스티븐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많은 가족분들이 또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 거몽은 현장에서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다지만 방송에서는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4번 베스트 이펙트예요. 애가 혼합 4군 외산 말입니다. 근데 직전부터 국내선 5등급 레이팅이 떨어지면서 5등급으로 내려왔고 직전에 박병리가 57달고 한번 쏴먹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번에도 말은 그렇게 좋아 보진 않아요. 직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직전에 싸먹다 걸린 겁니다. 인기 7위에서 요거 배당으로. 박병현 기수가 요거는 충분히 한번 싸먹을 수 있는 충분한 타이밍을 좀 가져올 수도 있다. 기본기는 4번 베스트 이펙트 무시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 블루 디자인을 중심에 놓겠고 2번, 3번, 4번 10번 놓고 2번, 3번, 4번 방송에서는 요 세 마리를 추천드리겠고요. 현장에서는 분명히 스티븐이 압축도 가능한 경주다. 서울 2라운드였습니다. 자, 서울 4라운드입니다. 1700m 국내선 5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사실 능력으로 따진다면 좀 비슷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개도 중요시 여겨야 되겠고 현장 상태라든지 체중 변동도 한 번 더 체크를 필요한 그러한 경주가 되겠는데요. 저는 충마에 대한 믿음을 좀 더 세게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5번 이 금화 슈프림입니다. 54조 이제 박천서 마방에서 이번에 칼을 갈더라고요. 근데 애는 지금 이 10주 만에 나옵니다. 10주 만에 왜 나오냐? 어디가 아프냐? 잠복고환. 거세 수술을 했는데요. 잠복고환이라고 이제 불알이 이제 불알처럼 안 생기고 이제 살 속에 파묻혔을 때 요 수술을 해서 이제 이거를 꺼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아프니까. 어찌됐거나 그런 수술과 겸해서 이제 거세 수술을 했습니다. 거세 수술 이후에요. 말이 확실하게 수능도라든지 좀 갱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사그라들면서 확실하게 좀 뛰려는 의지도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요렇게 살아났을 때 요런 거 땡겨 먹거나 좀 들타거나 안 가면은 말이 똥말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살아났을 땐 때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없다. 최범현 기수가 지난주에 부산 내려가서 별다르게 소득을 못 끌고 올라왔는데 요거는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편성과 마필의 능력이 있다. 5번 금화 슈프림은 대가리 놓고 갑니다. 2번 탄탄이너 쪽에 현장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다라면 저는 한방 맞건이 성립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직전에 안토니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유승환이도 사실 양보쟁이기 때문에 좀 승부 기질은 다소 떨어지지만 또 노련미는 또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을 최대한 좀 뽑아낼 수가 있다는 판단이고 또 인코스의 이점 앞선 전력 말 그대로 1700m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펼쳐나갈 수가 있는 2번 탄탄이너 말 상태 상당히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4번 이 퀸오브 캠프가 제가 봤을 땐 1700m가 적성에 더 맞아요. 선입권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직전에 1300m에서 좀 강자들을 만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6주 만에 나오면서 컨디션 다시 한번 끌어올려놓은 상황. 외곽으로 넘어갑니다. 12번 이 파크블레이드인데 자, 일단은 파크블레이가 직전에 1700m 첫 도전이었습니다. 1분 55초. 기록은 쓰레기예요. 근데 여기서 1분 55초 때면 평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1700m 첫 도전에 송재철입니다. 과연 마필의 능력을 100% 뽑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 조개 상태는 상당히 좀 괜찮은 gen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4조 이신영 조교사가 김용군으로 안장을 교체를 시켜놨습니다. 1700m 직전에는 도전이었다면 이번에는 1700m를 노리고 나왔다 해도 가언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병권에 있습니다만 분명히 조심해야 될 12번 파크 블레이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생겨버렸습니다. 자, 5번 금화 슈프림입니다. 5번을 중심에 놓겠고 2번, 4번, 12번 5번 놓고 2번, 4번, 12번 요 세 방 안에서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부산교차 2라운드입니다. 1800m죠. 국내선 5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게이트를 꽉 채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1800m라는 경주거리가 우리에게 조금 더 물음표로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리차드 게이스가 기승한 이 6번 이 동방나래를 한 번 더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자. 쌍승식은 몰라도 복승식 기준은 가장 믿음직스럽다. 편성상 이번에 뭐 훈련 상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에 이 외곽 게이트 9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빙빙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 끈끈하게 걸음이 살아나면서 복승식 기준의 한 자리를 지켜줬는데요. 이번에도 1800m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4번 이 티즈비 비록 승급전이지만 게이트 빨이 너무 좋죠. 선행 추라이 1800m든 2000m든 바로 이 국내선 5등급 편성이라면 선행 가는 마필이 흔히 말해서 장땡입니다. 전개가 좋기 때문에 4번 티즈비 이 녀석을 좀 우선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고 10번 온누리 강자도 충분히 종반 뚝심을 1800m라면 뽑아낼 수가 있는 마필. 여기에 12번 기쁨데이가 직전에 꿈틀거렸는데 요거 말 상태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최근에 최시대 기수 믿고 들어갔다가 쪽박을 찼네. 각설이 노래를 1절부터 4절까지 불렀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요. 뭐 최시대 기수를 어떻게 하네. 뭐 저렇게 하네. 하지만 이번에는 최시대 기수를 복병 마필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자, 6번 이 동방나래입니다. 6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 4번, 10번, 12번 6번 놓고 4번, 10번, 12번 요 세 방 안에서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서울 6라운드입니다. 1700m 혼합 4등급 총 10마리가 출사표를 던져놨습니다. 자, 충마 먼저 오픈을 하죠. 외곽에 있는 10번 메모리 삭스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삭스라는 마필은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일단은 이 각질 자체가 뭐 선행, 선입, 뭐 추입 뭐 이렇게 늘 있잖아요. 근데 자유라는 각질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자유다. 5월 19일 날 보시면 아실 겁니다. 후미권에서 직선에서 날라오는 아주 빠릇빠릇한 모습. 이때 당시에 불량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적으로는 4착이었습니다만 아주 날쌘도리의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직전에는 이 덕현이가 초반에 인코스이기 때문에 한번 밀어봤더니 직선에서 또 덜미를 잡히면서 아쉽게 4착. 결정력 부족의 단점은 있다. 근데 이번에 결정력 없는 애가 과연 누가 있느냐? 결정력 있는 애가 누가 있느냐? 저는 없다. 모두 다 좀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덕현이에서 문세영 기수의 안장 교체는 우리가 크게 봐야겠죠. 그건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꼬마 기수하고 아주 대한민국 1번 기수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겠습니까? 일단 등짝 교체가 된 것만으로도 10번 메모리 삭스를 주목할 이유가 생기는데 말 상태는 상당히 좀 호전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전개 자체가 다른 마필들의 고집스러운 전개보다는 따라가도 되고 앞에 가도 되고 두 가지 전개를 모두 다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10번 메모리 삭스가 가장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2번 대군일갈입니다. 대군일갈. 제가 사실 사전 인기도를 보면서 애하고 지금 타협을 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걸러내고 싶은데 사연이 있잖아요. 직전엔 6개월의 공백전에 나름 실전에 좀 적응만 해주는 모습인데 이번에 8주 만에 나오죠. 이 8주가 문제예요. 8주가. 말은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기본기는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요런 거 최근에 제가 걸러냈다가 정말 개망신 많이 당했습니다. 느낌대로 가면 안 되겠다. 기본기는 있는 2번 대군해갈 안고 가겠고 3번 이 번개 라이언도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급됐죠. 직전에도 얼레벌레 대충 MP3 귀에 꼽고 김옥성 기수가 그냥 뭐 놀러 나오듯이 탔습니다. 이번에 강급됐을 때 감량의 이점 덕현이 태워놓고 요거
한번 때려 먹는 타이밍. 여기에 5번 블루파이어. 이거는 다른 거 없죠. 1700m 선행 가려고 나왔기 때문에 앞에만 갖다 붙여놓고 버텨 못 버텨. 바로 요거 50대 50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메모리 삭스를 중심에 놓고 갑니다. 10번을 중심에 놓겠고요. 2번, 3번, 5번. 10번 놓고 2번, 3번, 5번 요 세 방에서 힘을 실어 볼 경주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경마에서도 변함없이 마판의 젊은 피입니다. 윤택 위원이 또 전화 인터뷰를 해주실 건데요. 최근에 활약상도 상당히 좋고 또 무엇보다도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한 그러한 아주 날카로운 내용들이에요. 또 새벽 조교를 바탕으로 또 추천을 드리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집중해보고 결과로서 좋은 마번들을 좀 캐치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택 의원. 개가천선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윤택입니다. 8월 25일 1호 경마 1경주와 마지막 경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1호 경마 1경주부터 윤택의 좀 배팅 강도를 강하게 한번 올려보고 싶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을 하고 싶은데, 자, 1경주는 안쪽에는 이번엔 골드 히어로 세게 노리고 들어가셔야죠. 자, 최근 경주 성적이 좀 아쉽게도 안 나오고 있고 착순권 언저리에서 번갈아 가고 있는 마필입니다만은 이번에 훈련 자체에는 신경을 썼고요. 마필의 순전한 컨디션이나 파워감 이런 모습들은 뭐 전혀 하자가 없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번에 골드 히어로입니다. 자, 이번에 골드 히어로를 이번 경주 대가리로 놓고 때린다. 지난번에 물론 뭐 아쉽게 10만 신차에 3착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빵수 자체가 이번에 골드 히어로가 훨씬 더 세다. 이를 놓고 공략을 하는 경주예요. 후차권에 1번에 파워프라이드, 9번의 대형왕 딱 두 마리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같은 경우는 뭐 눈에 들어오는 걸음도 없고 그렇다라고 해서 새벽 훈련시 걸음이 그렇게 특출나질 않았기 때문에, 자, 1경주는 현장 예시장을 가봐서 2를 대가리로 놓고 1로 때릴 건지 9로 때릴 건지 이 부분에서만 최대한 신경을 쓰고 공략을 하고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돈 되는 승부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마지막 경주는 상당한 혼전 경주다. 열하나 강토마도 최근에 컨디션에 완벽치가 못한 상황이고 이번에 굉장히 좀 좋아진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태가 좋아졌던 마필들,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녀석들 많이 출전하고 있는데, 일단 뭐 고배당마 2마리 정도는 제가 밑줄을 쳐 드리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1번의 미소왕자는 계속해서 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무서운 녀석입니다. 이번에 거리 1401번 게이트에 선행 승부를 한번 모색을 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기본적인 전력과 능력 자체에서도 밀리지가 않는 마필이 1번의 미소왕자예요. 자, 삼복승이라든지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1번의 미소왕자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11나 강토마나 10번의 모르피스, 얘네들이 얼마나 좋아졌느냐가 관건인데, 자, 윤택은 이번 경주에서 또 다른 고배당 마필, 자, 12의 당대 걸작을 추천을 드립니다. 12 당대 걸작은 2군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사이즈 자기 능력을 보여왔던 마필,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전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지요. 요번에 상태 좋아요. 전개도 나쁘지가 않고 12 당대 걸작을 놓고 막건 공략을 하고 가는 경주인데, 자, 요번 경주 일단 12 놓고는 배당 자체가 굉장히 높지요. 후차권은 현장에서 좀 구멍수를 넓혀가면서 공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2 놓고 배당으로, 그리고 안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번의 미소왕자 역시 상당히 좀 좋은 배당을 안겨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경주 구멍수에 그렇게 개의치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1 놓고
그리고 열둘 넣고 이 두 마리를 잘 현장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양축으로 배당을 좀 공격적으로 노리고 가자. 이 점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이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마판의 젊은 피답게 확실하게 좀 활기가 있고요. 뭔가를 좀 어필하려는 그런 능력들이 상당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윤택 의원이 추천드렸던 마필들 또 어떤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 또 현장에서는 윤택 의원의 ARS를 청취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이어나가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서울 전반부 3라운드 스티븐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산 5등급 별정 B형 방식. 오늘 전반부지만 요거 좀 서둘러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좀 A급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봤던 경주인데 최근에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A급 판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주접을 떠는 것보다는 개가천선 승부 밀고 나가는 승부에서 정확한 내용과 승부를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자, 먼저 1300m 국내산 5등급 별정 B형 방식입니다. 12마리인데요. 자, 먼저 10번 라온 브라이언과 5번 이 청수 빅이어가 최저 배당으로 팔립니다. 얘네들은요, 흔히 말해서 등 떠밀려 팔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팔릴 말이 없으니까. 액면상으로. 자, 그런데 1300m는요, 5번 청수 빅이어는 1300m는 분명히 좀 짧아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10번 라온 브라이언은 2주 만에 나오죠. 말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예. 5번, 10번의 최저 배당이라면 저는 이거는 양팔을 걷어 붙이고 부엌에서 양팔을 쓸더라도 이거 뛰쳐나와서 승부를 해야겠다. 정말 여기서는 되는 마필 하나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죠. 큰 거 노리고 갑니다. 전반부지만 스티븐이 새벽 쪽에 우수 마필을 놓고 저배당이 아닌 중고배당 쪽에 힘을 실어 보겠습니다. 자, 서울 5라운드입니다. 스티븐의 파라다이스 승부처 1700m 국내선 4등급 별정 B형 방식 9대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레이먼드입니다. 레이먼드가 인기 1위로 가는데요. 말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7월 13일 날은 말은 안 나빴냐? 안 나빴어요. 13일 날 왜 부러졌습니까? 7월 13일 날. 부담 중량이 57입니다. 57의 부담 중량을 가볍게 소화를 하지 못했다. 게다가 다시 한번 1700m라는 장거리의 경주라면 부담 중량은 더욱더 마필에게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레이먼드가 인기 1위를 팔린다. 저는 후공 막건입니다. 후공 막건.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복대복 막건도 우리가 형성이 되는 그러한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승부되는 마필, 이번에 무조건 때려야 될 의미가 있는, 의지가 있는, 이유가 있는 그런 마필 놓고 자신있게 서울 5라운드 비밀작전 쇼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산 5라운드 스티븐이 메인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200m 오픈 별정 A형 방식 2세마 특별 경주입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는 이 8,500만 원의 우승 상금이 걸려 있고요. 나름 특별 경주에 마방에 프라이드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승부 의지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 무조건 해보는 거다. 그럼 마필 상태가 그리고 마필의 능력이 그리고 전개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좌지우지가 된다.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윤곽대로 흘러갈 경주가 아닙니다. 모두 다 상태감이라든지 최근 성적감이 워낙에 좋기 때문이죠. 그중에 옥과석을 가려야 되는데요. 믿는 충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충만은 있다. 일단 50%는 이기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그 충마에 붙여서 알토란처럼 한 방으로 찍어오겠습니다. 후반부 10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를 선정을 했습니다. 1300m 국내선 4등급 핸디캡입니다. 9대의 단출한 편성이죠. 비슷한 능력 간의 전력구도라고 해도 뭐 현장에서는 3번이 광하총각 그리고 6번 사이먼 퀸 뭐 요런 애들 그리고 2번 오케이데이 요런 애들이 뭐 3파전으로 팔리나요?
물론 뭐 3파전으로 팔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뻔히 보이는 이런 마필들이 손을 잡고 들어온다라면 경마에서 돈 잃을 사람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숨겨져 있는 정말 각굿이라고 그러죠. 특별한 훈련을 한 그런 애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는요 뻔히 보이는 인기 마필을 놓고 여러분께 승부를 하자고 권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스티브는 알고 있고 그 내용들을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면서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저배당이 아닌 중배당 이상의 승부를 한번 들어갈 후반부 10라운드 후반부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아쉽지만 유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시길 저 은별이가 기원하고요. 최소한 현장에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일요경마 스티븐 요원의 추천 경주입니다. 개과천선 3경주, 비밀작전 5경주, 오아시스 10경주, 부산 메인 5경주입니다. 개과천선 3경주, 비밀작전 5경주, 오아시스 10경주, 부산 메인 5경주입니다. 특히 승부 경주가 아니더라도 하위군 편성이 어렵다면 여러분은 스티븐 형과 꼭 함께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모두 아는 번호 나갑니다. 현장에서 답변 때 핸드폰 드시고 눌러주세요. 060-606-6622 누르시면 되시고요. 여기에 새롭게 변경된 무통장 문자 서비스는 새벽 조교 우수마필에 대한 내용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무통장 문자 서비스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하루도 역시나 기분 좋은 승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방송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빌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세요. 여러분 안녕.